2025년 첫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한가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의 강세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더 빨간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국내 증시를 이끌 주도 섹터와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일타 강사 엔뱅고즈 신광선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잘 보내셨어요? 마지막 날? 네, 뭐 무난하게 보냈고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그냥 네. 물어봤습니다. 네, 시댁에 하루 종일 묵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힘드셨겠네요. 추억이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에 네. 마켓 일타 강사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RS 오토메이션이었는데 네. 마지막 거래일과 첫 거래일 모두 로봇으로 지금 국내 증시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조금 이제 희비가 좀 엇갈렸던 게 네. 국내에서도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세를 보였었고 이제 대장 역할했던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 후발주자. 근데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좀 제기가 되면서 그 관련된 부품 공급사였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뭔가 연동만 있으면 다 올라가는 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RS 오토메이션도 삼성전자 출신의 연구원분이 만든 회사가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뭐 안타깝게도 뭐 매수가를 안 주고 방송 소개하자마자 상한가로 바로 직해버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뭐 어쨌든 그렇게 급등이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이따가 로봇 쪽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25년도 첫날 새해 거래 첫 거래일에 로봇주들이 대부분 다 10%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최소 모두 상반기까지는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하게 갭이 좀 떠서 여기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상한가에 아예 아싸리 쉽게 얘기해서 좀 박는 모습들,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전개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장중에 한 20% 떴다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동주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 갭을 조금 메꿔줄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갭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메꿔줄 때가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어쨌든 RS 오토메이션 혹시나 보유 중이시거나 로봇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잠시 뒤에 또 제가 로봇주 관련된 얘기를 쭉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로봇주 얘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첫 거래일, 첫 달의 시장 흐름이 한 해의 주도 섹터를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꼽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봇이 주도주의 서막을 알렸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사실은 뭐 네. 앞서 금요일 날 이제 거의 장 끝날 때쯤에 뭐 뉴스가 하나가 이제 공시가가 나왔어요. 어떤 공시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가 원래 2대 주주였는데 이제 지분을 이제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 1대 주주에 등극했던 소식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장후에도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끼쳤었고 오늘 아침부터 그냥 시작하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를 그냥 5분 만에 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직행하면서 지금도 아직 상한가가 안 풀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 선물은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0.7 정도 나스 선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뭐 내일 정도까지 좀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좀 복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어요. 조금 너무 뒤늦게 뛰어든 거 아니냐. 이전에처럼 좀 작년에부터 좀 확 좀 이제 뛰어드는 모습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뒤늦게 좀 없지 않아 뛰어들었던 부분들. 어쨌든 공시 자체가 변경 후에. 자, 그럼 이제 삼성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품에 안았고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해외 기업을 좀 품에 안았잖아요. 작년에 뉴스 나오면서 그때에 대한 또 테마도 많이 돌았는데 어쨌든 이 분위기들이 추후에 다른 이런 뭔가 메이저 그룹들한테도 다시 또 이제 선한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차 상승으로 뭔가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는 뭔가 계기 자체가 이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에 뭐 굴제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이 1위 기업이 로봇주를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이쪽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성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데요.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2차, 3차 상승 파동이 미국장에서도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주말에 엔비디아 CEO 젠슨 회장이 이게 이제 TV보다는 이제 유튜브에 대한 캡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설했던 내용들인데 홍콩과학기술대 인터뷰에서 1시간 정도 다운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면요. 3가지 유형입니다. 결국은 젠슨 회장이 추구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AI에 대한 기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량 생산화가 가능한 거 그리고 그 부분들이
우리 미래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해서 세 가지에 대한 품목을 언급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25년도를 엔비디아 젠슨 회장이 거의 뭐 미국 장이든 국내 장이든 이 세 가지 품목에서 거의 주도 섹터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용 로봇,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론, 그리고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브라운필드 배치 활성화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브라운필드가 뭐냐면 현장에 바로 투입되자마자 적응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로봇. 그럼 결국 뭘까요? 생활이라든지 뭐 전쟁의 전장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로봇이 바로바로 적응력을 갖추고 진행할 수 있는 그 브라운필드에 대한 이 배치 활성화 목적으로 대량 생산을 엔비디아가 이 젠슨 회장이 추구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로봇도 이제 아무 로봇이 가는 것보다는 이 세 가지 품목에서의 뭔가 이제 주도주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 시장을 좀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의 섹터 중에서 종목,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그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도 이 영상을 쇼츠로 봤습니다. 젠슨 황시우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로봇은 이제 세 가지뿐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앞서 이제 보여주셨던 대로 자율주행차, 드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맞습니다. 네. 일단 로봇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럼 자율주행과 드론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오늘의 마켓 일탈 종목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이 있죠? 사실 오늘 네. 이제 로봇주들이 다 올라갔어요. 네.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다 20% 가까이 다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뭐 내일까지 좀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이 분위기가 내일 정도 좀 꺾이면서 좀 눌림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차라리 눌림 나올 때 좀 공략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좀 도출해 보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이쪽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반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주항공. 그래서 드론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에 국내와도 밀접하게 연동돼서 또 테마성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세 글자입니다. 제노코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노코. 네. 드론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이에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죠. KLA 관련돼서 이 회사가 최대 주주로 인수를 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회사가 이제 한국항공우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 장비 및 감시용 관련된 이 부품을 현재 개발하고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 가지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회사가 재난대응 관련된 무인기 및 그리고 감시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드론 관련주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뭐 지난주에 뭐 저희가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항공제 소식이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민주당 의원이 조류 탐지 레이더 공항 설치 의무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지금도 보니까 해당 공항에서는 하청업체가 이 관련된 부분을 관리했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뉴스가 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2월 31일자로 조류 탐지 레이더 공항 설치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 탑재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한 회사이기 때문이겠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12월 30일 날 그 관련된 이슈가 조금 뭔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다가 상한가 근처 갔다가 조금 밀렸거든요. 밀리면서 사실 이렇게 이슈가 단발적으로 끝났으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밀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법안이 지금 개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 젠슨 회장의 드론 관련된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25년도 지금 어찌 보면 로봇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드론 관련주 쪽 우주항공 쪽을 우리가 눌리면서 공략해 보는 전략이 좋다는 점. 자, 목표 가격을요 조금 넓게 좀 제시해 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 짧게 17,300원 선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 13,500원 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물대가요. 지금 거의 아마 17,000원 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2만 원대까지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17,000원 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켓 1타 전략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봇주 추격 매수하지 말고 드론 쪽에서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투자 아이디어 주셨고요. 그중에 드론 탑재형 레이저 조료 퇴치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노코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여러분들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너튜브에 신가서 주식이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로봇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로봇이 이제 다 가는 로봇보다는
아마 이제 젠슨 회장이 언급했던 이지도 이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에 직접적 연관된 종목들 제가 리스트 한번 뽑아놨으니까 그 관련된 부분들 좀 공부하시고 저가 매수 관련된 부분들 투자 조언 한번 해보실 분들은 4시에 증시 오늘 내일 끝나고 4시에 너튜브에 신간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또 방송 외에 신광서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였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